청각지 톡톡의 배상익 기자입니다. 예, 전용상 기자입니다. 그 지난번 그 칼럼에 보니까 개 같은 정치, 개만도 못한 정치 이렇게 쓰셨던데, 그 연유는 어떻게 된 건가 좀 궁금해서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예, 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사람은 징징거리기 위해 정치를 한다는 발언을 해서 예, 예. 지금 뭐 총선 전국에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조금 무섭게 약간 이제 수그러진 것 같아, 근데 이거 얘기가. 그렇죠. 이제 뭐 모든 이슈라는 게 그게 네. 계속 뭐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예. 대파는 이제 중간에 자꾸 이소정 교수 같은 사람들이 살려주니까. 뗄감을 또 제공하고 하니까 자꾸 이제 좀 커졌고, 그래서 한 위원장이 지난 이제 28일 공식 선거운동 예, 첫날 예, 예. 서울 서대문 신천 유플렉스 앞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예, 예, 그랬죠. 예. 그 여당 대표로서의 말은 거기까지는 말이 참 좋아. 예, 예, 그렇죠. 그 뒤에 얘기는 뭐 맞는 얘기죠. 근데 여당의 대표로서 대중에게 할 때에는 무언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수준이 좀 떨어져요. 맞습니다. 민심을 살피는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수준이 좀 많이 떨어져. 많이 떨어지죠. 떨어져도 음. 그것은 사실은 일반 그 시청 잡배들이나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지. 그건 뭐 막말이잖아요, 막말. 예,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또 술자리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대중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것도 한 당에 그 참 비대위원장이면 대표니까 당대표란 당대표 말이에요. 아닙니까? 예. 근데 여당의 당대표. 예, 대표하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했다는 게 참 저는 그래서 야 이거 참 그 인간의 어떤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말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렇더라고요. 것들이 결국은 그가 검사로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거기서 투영되는 보여지는 거죠. 것이죠. 왜냐하면 예. 자기가 말하는 그 동료 시민, 그리고 자기 편 아니면 모두 범죄자라, 뭐 그런 인식에서 나온 거 아닌가 아니 그런 근데 생각이 동료 들어요. 시민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예,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민, 국민 여러분, 뭐 예, 시민 예. 여러분을 그 사람은 뭐 영어를 자기가 직역해서 뭐 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듣는데, 그래서 이제 동료 시민이라고 이제 직역해서 뭐 번역, 자기 딴에는 번역해서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참 웃기는 얘기죠. 생뚱맞죠, 저. 그러니까 시민의 원뜻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죠. 동료의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뭐냐? 동료면 지가 저 할 때 지가라고 해서 뭐 합니다마는 뭐 나보다 어리니까 지가 검사 생활 할 때나 그런 부분인 거지. 어떻게 시민들하고 자기가 동료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는 이제 검찰 동료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검찰 동료만 얘기하면 또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민을 거기다 붙인 거죠. 이를테면. 참 그 말을 만들어도 좀 쓸만하게 만들어야지 말이에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또 그런 얘기도 했죠. 예.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러 나왔다. 여러분을 위해 공공선을 위해 몸바칠 것이고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제가 바라는 건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런 얘기가 뭐냐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범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그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자기하고 괴를 같이 그렇죠. 하지 않으면 예, 거의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대척점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예, 좋습니다. 그게 아까도 제가 언급한 바 있지만 술자리에서 뭐 상대편 자기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국민들 전체 뭐 그가 옛날에 또 그랬잖아요. 개딸도 뭐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냥 자기와 반대하는 자기 세력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야당은 그냥 다 야당에 공조하는 세력은 국민이고 뭐고 다 포함해서 그냥 다 범죄자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 참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또 뭐 지난번에 뭐 더불어민주당 그 경기 수원정 후보 예. 김준혁
경멸한다. 그럼 그렇게 발언을 몰카치란 얘기가 뭐예요? 그게 이제 얘기. 개라는 얘기죠. 예, 개같이 한다고 그러죠. 아니 근데 개를 자기가 되게 저 어떤 사람들은 개를 너무 좋아해서 보신탕집을 지금 이제 다 문 닫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식욕을 이제 뭐 반대해서 뭐 법안까지 통과시켰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개를 5마리인가 키우죠 아마. 그 상당히 이뻐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에는 음. 우리가 개를 반려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려견이라고 하면서 거의 가족과 같이 생각을 하고 개도 그 동사무소에서 등록을 하면 뭐 주민등록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 그 개에게 유산도 상속시킬 수 있고 아이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는 그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또 의지가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 굉장히 삶에 도움을 주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적 관계까지 해서 반려견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반려견에게 많은 정성을 쏟고 그걸 보살펴주고 또 심지어는 그 개가 수명을 다하면 뭐 장례까지 치러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또 아프면 몇 천만 원 드는 수술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개를 인간과 가장 친근한 관계로 그러니까 여기는데 사실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이 건강보험이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그 반려견도 따로 보험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아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건강보험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따로 일반 보험회사에서 이제 예, 반려동물을 키우는 예, 사람들이 예, 이제 예. 해서 그건 뭐 가능한 얘기니까 그런 건 그런 지금 것도 괜찮죠. 그것도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실행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봐도 뭐 주인을 살린 개도 있고 뭐 우리가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 사례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례도 그 그렇고 과거도 보면은 네네. 예예 뭐 그래서 개는 주인에게 충성하고 개가 주인을 위협하거나 배신하는 법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 이제 미친 개, 광견병이 걸린 개들은 이제 종종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이제 그건 별개로 하고 그런 건 있죠. 네네 그건 별개로 하고 네, 그건 네. 뭐 광기 말 그대로 병이 걸린 개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개는 보통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자기 그럼 결국 그 얘기네. 생명도 바치는 그런 정치를 개인데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개 같은 적어도 개만큼만 해라 정치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개가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다른 주인한테 가서 뭐 살랑거리거나 그 뭐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지금 보면 우리 그랬더라고요. 정치인들 보면 몇몇 사람들을 보니까 뭐 몇몇이 아니라 그냥 수도 없습니다. 뭐 사실은 상대 진영으로 네. 가서 그런 사람들 민주당에서 5선 의원을 하고 그 전남지사를 하고 국무총리를 하고 당 대표를 하고 그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나간 사람이 후보 경선까지 나간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공천 받기가 어렵게 됐다 생각하니까 탈당해서 다른 당과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또 거기 가서도 며칠 만에 깨졌어요. 깨져서 자기가 또 다시 당을 또 만들고 지금 뭐 출마를 해서 표를 달라고 읍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저쪽에 보면 그 다음에 지금 뭐 국회 영등포에도 부의장도 했던 사람도 국회 부의장을 그 사람도 민주당에서 사선 그 다음에 국회 부의장까지 굳이 어떤 당 뭐 얘기할 건 없고 이쪽 당에서 국회 부의장까지 했다가 저쪽 당으로 가고 또 그리고 저 어떤 지방에서는 또 이쪽 당에서 상당히 그 뭐 사선인가 뭐 꽤 했던 그 중진도 또 반대쪽으로 가고 이게 무슨 참 아니 정치인들이 당을 이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자기가 추구하는 정치를 이 당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맞지 않다. 그럼 다른 당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생을 그 당에서 그 사람은 그 당에서 키워준 큰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예, 완전히 사선 정도 하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고요. 국회 부의장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5선을 하고요. 국무총리까지 했어요.
이 사람은 평생을 그 당에서 그 당 지지자들이 그를 키워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평생을 먹고 살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배신을 하고 반대당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표를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건 도저히 뭐 개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러니까 개 같은 정치까지는 봐주는데 네네. 개만 또 못한 정치. 정치는 예, 예. 정말 못 봐주겠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네. 그겁니다. 개같이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개만도 못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개같이 한다고 얘기를 하니 이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같잖아요. 개 같은 뭐, 개보다 더한 뭐, 그렇죠. 개보다 못한 뭐, 그럼요. 뭐 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 다 욕이었어. 그래 욕이었죠.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동물을 그렇게 거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보면 정청래 의원이 그런 얘기를 개가 하더라고요. 되게 싫어하겠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한테 사과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전에 개 사과가 나온 거요? 뭐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개 사과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러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 정치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그 혐오하고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바로 그 저변에는 개만도 못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혐오하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적어도 충직한 개,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개, 주인을 지키는 개. 그렇죠.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충견의 정치인이라면 네. 국민들은 그를 정말 보살펴주고 끝까지 지지해 줄 겁니다. 그럼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자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 개 같은 정치를 합시다. 그렇죠. 적어도 최소한 네. 개 같은 정치는 해야 이 그렇죠. 기본은 한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들이 막 확산되고 여러 군데서 비판받고 해서 총선을 코앞에 앞두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치 상황을 보면서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아마 국민들도 개만도 못한 정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도 또 사실은 많이 그래 왔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하는 얘기. 최소한 개 같은 정치 정도만이라도 하자. 예. 하도 뭐 정치 세계가 국민들이 불신하고 혐오까지 하니까 그래서 개를 뭐 혐오식품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식용을 금지하고 뭐 그런 법안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한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이 속한 진영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그 입장에서만 논리를 펴면서 내 편이 아니면 모두는 적이고 범죄자라 하는 편협한 검사의 의식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총선이 내일 모레 금요일이면 이제 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부재자 투표가 시작하는데 올해 부재자 투표를 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재자 투표가 제가 볼 때는 예상하건대 최소 40%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어쨌든 뭐 어느 당을 선택하는 거냐 하는 부분은 그렇죠. 각자의 몫인데 국민 몫이죠. 최소한 정치만큼은 제대로 하자.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굳이 뭐 한동훈 위원장을 뭐 욕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빗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그 지적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뭐 우리가 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얘기도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뭐 나무란다 그런 우리 속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남을 비판할 때는 자신도 한 번씩 돌아보고 자신의 과거의 행적은 어땠는가 한 번씩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돌아보다 보면 이제 국민들과 뭔가 화합하려고 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만 국민들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전투적인 자세를 버리고 화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적어도 사람들 간에도 뭐 우리가 뭐 편가르기 때문에 많이 이 사회가 참 이질화되고 또 사회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사실은 정치인들이 조장해서 이제까지 재미를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또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언론 지형이 바뀌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조차 정치인들의 속셈을 너무 우리가 쉽게 압니다. 국민들이 현명해져서요. 정치인들이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아 저게 어떤 내 마음인지 국민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위한 미래 국가에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 속에서 그들이 정말 정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과 또 자신의 부패를 숨기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뭐 먼저 공격하는 게 뭐 최선이라고? 그게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그렇죠. 예. 예. 그 사실은 이게 여당과 야당은 항상 선거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은 방어적인 자세를 갖추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야당은 원래 공격을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뭐 정부든 그다음에 집권당이든에게 공격을 하는 게 야당의 사실은 몫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부는 수용하면서 그것을 방어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데 요즘에 보면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기보다는 여당이 먼저 야당을 막 공격을 해요. 아주 범죄자라고 그러면서 뭐 개를 운운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참 이게 뭐 공수가 바뀌어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살골을 먹습니다. 공수가 바뀔 땐 사실 하는 게 없을 때 공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적과 내 편도 구분 못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총선 앞두고 여러 군데서 자살골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누가 자살골을 하든 어쨌든 예, 간에 예. 그걸 다 떠나서 예. 하여튼 뭐 국민을 위한 정치가 돼야지 그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그에 군림하려고 하는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개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걔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을 자기네들의 진영 논리의 프레임에 가두고 편가르는 정치는 그만하고 이제 그런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정치인은 사라져야 한다. 네. 자, 이번 총선에서 걸러내야죠. 심판할 것이다. 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